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대 한국사는 과연 모든 진실을 품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삼국시대의 웅장한 서사 속에 가려져 철과 황금으로 빛나던 또 하나의 왕국이 존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잊혔던 이름, 바로 가야의 놀라운 진실을 파헤치며 기존 역사의 판도를 뒤흔들 흥미진진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야를 그저 삼국시대의 작은 격가지 정도로만 생각하시곤 하죠. 하지만 가야는 어쩌다 우리 기억 속에서 이토록 희미한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고대 문헌 기록들은 마치 짙은 안개에 휩싸인 지도처럼 가야의 존재를 모호하고 흐릿하게만 그려냈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주요 역사서에서도 가야에 대한 언급은 그저 단편적인 조각들로만 흩어져 있을 뿐이었죠. 마치 거대한 역사 퍼즐의 핵심 조각들이 사라진 채 몇 개의 파편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웅장한 기상, 백제의 정교한 문화, 그리고 신라의 통일이라는 장대한 서사 아래에서 가야는 늘 그들의 그림자처럼 가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야가 어떤 나라였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심지어 그들의 정확한 위치나 규모조차 명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삼국 사이에서 잠시 명멸했던 작은 세력들의 연합체 정도로만 인식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단편적인 정보들 때문에 가야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왕국이라는 쓸쓸한 이름으로 불리곤 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고대 한반도의 역사를 논할 때조차 가야의 이름은 마치 미지의 영역처럼 혹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처럼 남아있었고요. 답답함과 함께 끝없는 호기심이 교차하는 바로 그 미스터리의 지점이었답니다. 하지만 땅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20세기 초부터 한반도 남부의 깊은 땅속에서 놀라운 증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같은 주요 유적지에서 고고 학자들은 오랜 시간 흙먼지 속에 잠들었던 가야의 숨결을 조심스레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낡은 토기 조각이나 녹슨 철기 파편에 불과해 보였지만 이 작은 조각들이 모여 거대한 진실을 말해주기 시작했죠. 마치 흙더미 속에서 보석을 찾아내듯 학자들은 가야인의 상과 정시 뜬 유물들을 끈질기게 발굴해냈습니다. 기존 문헌으론 상상하기 어려웠던 독특한 토기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왔고요. 가야 문명의 핵심인 철기 유물들이 대량 발견되며 단순한 소국이 아니었음을 강력히 암시했습니다. 발굴 현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고대 도시를 다시 깨우는 듯한 경이로움과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고고 학자들은 흙먼지 속에서 가야인들의 생활 방식과 찬란한 문화를 재구성하며 잊혔던 왕국의 실체를 조금씩 밝혀나갔죠. 이 놀라운 발견들은 우리가 알던 고대사의 광활한 빈틈을 메우고 수많은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땅속 유물들은 어떤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가야는 어떤 놀라운 비밀을 간직했던 걸까요? 이제 그 베일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가야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걸까요? 가야는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죠. 마치 별들이 모여 은하수를 이루듯 여러 소국들이 각자의 빛을 발하며 연맹을 형성했던 독특한 형태를 지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게 빛났던 별은 바로 금관가야와 대가야였을 겁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지리적 이점을 살려 일찌감치 철 생산과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금관가야는 마치 고대 동아시아의 무역항과 같았죠. 낙동강 하구에 자리 잡은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그들은 최첨단 철기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이곳에서 발굴되는 무수히 많은 철기 유물들은 당시 가야가 얼마나 풍부한 철을 생산하고 교역했는지 짐작게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갓 재련한 쇠붙이로 만든 갑옷과 투구,
날카로운 칼들이 번쩍이며 전장을 누비고 그 철이 배에 실려 바다를 건너 일본 열도와 중국의 여러 지역으로 활발하게 오갔던 모습을요. 반면 내륙의 고령 지역에 자리 잡았던 대가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위상을 드러냈습니다. 금관가야가 해상 무역의 선두주자였다면 대가야는 뛰어난 농업 기술과 함께 육로를 통한 교류를 활발히 펼치며 연맹의 중심축 역할을 했죠. 그들은 특히 황금으로 만든 화려한 금속 공예품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고령의 대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이나 정교한 귀걸이들을 보면 당시 가야 장인들의 섬세한 솜씨에 절로 감탄하게 됩니다. 단순히 실용적인 도구를 넘어선 예술의 경지에 이른 것이죠. 마치 오늘날 명품 보석처럼 황금은 가야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화려한 증거였을 겁니다. 이처럼 가야는 철이라는 강력한 물질과 황금이라는 귀한 금속을 통해 그들만의 독자적인 문명을 일구어냈습니다. 철은 생존과 번영의 필수 요소였고 황금은 그 번영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의 결정체였죠. 이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어우러져 가야는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독자적인 문화적 위상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지역 연맹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넘나들며 동아시아 각국과 활발히 교류하고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꽃피웠던 하나의 당당한 문명이었던 거죠. 가야 토기를 가득 실은 무역선이 한반도 남해안을 드나들고 멀리 외국과 중국의 상인들이 가야의 철과 황금을 탐내며 찾아왔던 모습은 고대 동아시아 해상 교역의 생생한 현장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교류는 가야의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죠. 예를 들어 가야의 독특한 장례 문화인 순장 풍습은 당시 지배층의 강력한 권력과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 산 사람을 함께 묻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야 사회가 고유한 가치관과 질서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가야는 삼국시대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미지의 왕국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색깔로 찬란하게 빛났던 또 하나의 위대한 문명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고대사의 한 페이지를 가야는 이렇게 화려하게 채워나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고대사의 한 페이지를 가야는 이렇게 화려하게 채워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처럼 찬란했던 가야 문명의 심장부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가야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철과 황금입니다. 철은 가야의 경제와 군사를 지탱하는 근간이었고 황금은 그들의 예술적 역량과 지배층의 권위를 상징했으니까요. 가야는 예로부터 풍부한 철 생산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가야는 비옥한 평야와 함께 질 좋은 철광석을 손에 넣을 수 있었죠. 특히 금관가야는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철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철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강력한 무기와 튼튼한 갑옷으로 재탄생하며 가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수많은 고분에서 발굴되는 철제 무기들과 갑옷 조각들은 당시 가야인들이 얼마나 뛰어난 철기 기술을 보유했는지를 웅변하고 있죠. 마치 현대의 최첨단 산업처럼 가야는 철이라는 자원을 바탕으로 고대 동아시아의 중요한 산업 허브 역할을 수행했던 겁니다. 하지만 가야의 철은 단순히 내부 소비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된 철을 낙동강을 통해 바다로 실어 나르며 활발한 해상 무역을 펼쳤습니다. 가야의 철은 당시 국제 묵시장에서 매우 귀한 상품이었고 특히 왜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으로 수출되며 큰 부를 축적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가야의 철은 마치 고대 시대의 반도체처럼 주변국들의 경제와 군사력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원이었던 셈이죠. 이러한 무역 활동은 가야를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었고 다양한 문물과 사상이 오가는 국제적인 교류의 장을 열었습니다. 가야 문명의 또 다른 상징은 바로 황금입니다.
가야의 고분에서는 신라의 것과는 또 다른 독특한 양식의 금동관, 화려한 귀걸이, 그리고 섬세한 장식이 돋보이는 허리띠 장식 등 수많은 황금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가야 지역에서 발굴된 금동관은 신라의 금관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며 가야의 뛰어난 금속궁의 기술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보석 세공사의 손길처럼 정교하고 아름다운 이 유물들은 당시 가야 지배층의 막강한 부와 권력 그리고 미적 감각을 짐작하게 하죠. 황금으로 만들어진 장신구들은 단순히 치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신성함을 드러내는 중요한 상징물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철과 황금으로 대표되는 가야의 찬란한 문명은 단순히 여러 소국이 모인 연맹 수준을 넘어선 독자적이고 강력한 문화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대가야와 금관가야를 비롯한 주요 가야 소국들은 각자의 특색을 유지하면서도 철기 기술과 황금공예라는 공통된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며 고대 동아시아 역사에 자신들의 이름을 분명히 새겼던 것이죠. 그들의 유물은 오늘날까지도 땅속에서 발견되며 가야가 결코 삼국의 그림자에 가려진 미약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오히려 독자적인 빛을 발하며 당당히 존재했던 위대한 문명이었음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독자적인 빛을 발하던 가야도 결국은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그 모습을 감출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야는 여러 소국이 느슨하게 엮인 연맹 왕국이라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 가닥의 실이 모여 하나의 끈을 이루지만 그 끈이 너무 헐거우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였죠. 각 소국들이 독립성을 중시하며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던 점은 주변 강대국들의 거센 압박 앞에서 연합된 힘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5세기 이후 한반도의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던 삼국, 즉 고구려, 백제, 신라의 힘은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가야는 마치 세 마리의 거대한 맹수 사이에 놓인 작은 사슴처럼 이들의 팽창주의적 야망 속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만 했죠. 백제와 신라가 영토 확장을 위해 가야 지역을 끊임없이 침범했고 결국 6세기 중반 대가야가 신라에 의해 멸망하면서 가야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흡수되고 맙니다. 이는 단순한 왕국의 소멸이 아니었습니다. 가야가 수천 년간 쌓아온 독창적인 문화와 기술이 주변국으로 전파되는 과정이기도 했죠. 가야의 뛰어난 철기 기술과 세련된 토기 제작 기술은 신라로 전해져 신라의 국력 신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가야의 장인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스에키 토기 같은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며 일본 고대 문화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치 씨앗이 바람에 실려 멀리까지 날아가 새로운 땅에서 싹을 틔우듯 가야의 문화는 그들이 사라진 이후에도 주변 지역에 깊은 흔적을 남기며 살아 숨쉬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야의 멸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의 전환점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오늘날 우리는 땅속에서 발굴된 수많은 유물들을 통해 가야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있습니다. 마치 깨진 거울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면서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듯 고고학자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가야의 실체가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김해 대성동에서 출토된 덩이쇠,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발견된 화려한 금동관과 섬세한 장신구들은 기존 역사서에서 간과되었던 가야가 동아시아 고대사의 한 축을 당당히 담량했던 강력하고 독자적인 문명이었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의 철기 유물과 찬란한 황금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야의 존재감은 폭발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고대 한국사의 지도가 가야라는 또 하나의 찬란한 왕국으로 인해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워지는 순간이죠. 오랜 시간 잊혔던 왕국이 놀라운 유물들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듯한 경외감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가 얼마나 단편적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가야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되짚는 것을 넘어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는 인류의 끊임없는 탐구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그들의 흔적을 찾아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과 같죠. 가야 문명은 우리 역사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이해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어주며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땅에 얼마나는 이야기가 숨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비록 한때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가야의 혼은 지금도 땅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연구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우리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수많은 고대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